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제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과 ETF, ETN의 평균 단가 계산하는 방법을 국세청 질의 및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꼭 필요한 내용이죠. 국세청 국세상담 문의에 대한 회신은 2024년 5월 24일이었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 역시 국세청 상담 문의 회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내 주식 평균 단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쭉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입니다. 즉 증여한 시점의 전과 후에 4개월의 평균 가액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가끔씩 아직도 인베스팅닷컴이나 증권사에서 주식 4개월치 최종 시세가액을 다운받아서 엑셀 에버리지 함수로 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자동으로 평균 단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홈택스의 세금 신고에 증여세 신고, 일반 증여 신고로 들어가시면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클릭하시면 국내 주식의 경우 평균 단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입력하고 평가 기준일, 즉 증여한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회기간이 전과 후 4개월로 맞춰져서 조회기간의 평균가액을 종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매매가 없는 날은 전날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출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국내 주식 평균 단가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평균 단가 계산 방법은 맨 아래쪽에 가시면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출하는, 즉 국내 주식의 평균 단가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에서는 국내 주식만 되기 때문에 4개월치 자료를 엑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증권사나 아니면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후 4개월치 자료를 뽑아낸 후 이걸 가지고 엑셀에 복사하여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제 블로그에 오시면 관련한 포스팅을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상장 ETF 평균 단가 계산 방법은 맨 아래쪽에 가시면 평가 기준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평가 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 가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증여한 시점의 그 환매 가격, 증여한 시점의 그 가격 또는 직전일의 종가 가격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평균 단가 계산 역시 좀 전에 봤던 해외 상장 ETF랑 똑같죠? 문제는 해외 ETN 평균 단가 계산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답변 온 자료에 의하면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보시면 ETN 평가와 관련해 유권 해석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정적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면 직접 세법 해석을 의뢰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맨 위에 보면 집합 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공고한 기준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는 걸로 봐서 ETF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재테크 정보와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